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기와 경락은 단지 허구일 뿐일까요? 이 기와 경락이 사실은 우리 실제 육체는 물론 혼의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굳고 감정은 몸에 쌓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한의학에서는 기와 경락을 이야기합니다. 일상에서 기는 몸의 특정한 경로를 따라 흐르는 에너지로 묘사되지만 한의학에서 기는 단순한 에너지라기보다 몸을 살아있게 하고 움직이게 하며 보호하고 순환시키고 연결되게 하는 기능적 흐름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기는 몸속을 흐르며 움직임을 만들고 몸을 보호하며 여러 부위를 하나로 연결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기는 몸에서 경락이라 부르는 통로를 따라 흐른다고 설명합니다. 경락은 경이라는 주요한 통로와 락이라는 미세한 통로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보통 12경락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기는 경락을 따라 전신을 순환하고 그 흐름이 원활하고 막힘이 없는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봅니다. 반대로 기의 흐름이 막히게 되면 통증과 답답함, 뻐근함 같은 신체적 이상과 함께 화나 우울 같은 감정적 문제도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침, 뜸, 부항, 한약 등을 통해 이 흐름을 다시 순환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기와 경락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몸 안에서 기나 경락에 해당하는 명확한 물리적 구조나 특정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치료는 분명한 임상적 효과를 보여왔고 지금도 하나의 의학 체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논란과 다툼이 있는 편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기와 경락이 과학과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저 같은 현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해부학과 측정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신체 감각과 기능적 체험을 기반으로 몸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기와 경락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개념을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근막입니다. 근막은 근육, 장기, 신경, 혈관 등을 감싸는 얇고 탄력 있는 결합 조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싸는 막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연속 구조입니다. 근육, 뼈, 장기 각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막이라는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막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장력을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움직일 때 힘은 특정 근육 하나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부터 종아리, 허벅지, 골반, 척추, 목, 머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이 반복된 사용 패턴에 따라 근막은 특정한 연결 흐름을 형성하고 이를 근막 경선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근막은 감각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막에는 근육보다 더 많은 감각 수용기가 존재하며 통증, 압력, 온도, 장력, 자세 변화 등 다양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근막은 전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 또한 개별 부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결된 형태로 체험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의학의 경락과 근막 사이의 중요한 연결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몸을 하나의 전체로 연결하며 특정한 흐름과 경로를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둘의 경로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막과 경락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근막은 기술적으로 몸을 분해해서 분석한, 즉 해부학에 근거한, 보다 분석적이고 물질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라면 기와 경락은 우리의 감각의 흐름과 기능을 통합적으로 표현한 개념적이고 철학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경락은 근막뿐 아니라 신경계, 순환계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된 전체적 흐름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우리의 드러나고 체험되는 감각 흐름과 기능에서 근막이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하기에 거기에서 표현된 기와 경락이라는 개념 또한 근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막은 그 흐름이 드러난 물질적 기반이며 경락은 그 흐름을 체험의 언어로 설명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몸의 문제와 감정의 문제가 함께 나타나는지입니다. 근막은 우리의 몸 상태를 끊임없이 감각으로 전달합니다. 지금 몸이 이완되어 있는지, 긴장되어 있는지, 특정 부위에 무리가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균형이 맞는지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들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근막은 우리의 혼의 체험이 드러나는 가장 물질적인 자리입니다. 우리의 혼의 체험은 육체의 뇌와 신경계를 통해 나타나는 미시적인 힘, 곧 전자기력의 정보 패턴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근막을 포함해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의 통합이 감정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감정은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빛의 흐름이자 현재 육체의 총체적인 내부 상태입니다. 이 정보 패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근막입니다. 첫째로 근막은 현재 우리의 상태를 끊임없이 내부 감각으로 만들어냅니다. 근막은 통증, 압력, 장력, 자세 변화 등 다양한 신호를 발생시키며 이 내부 감각들이 모여 우리의 감정, 곧 혼의 체험을 형성합니다. 둘째로 근막은 과거의 우리의 상태가 축적되는 구조입니다. 근막 조직은 지속적인 긴장에 의해 변형될 수 있으며 이 변형은 단순히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과거의 상태가 몸에 남아있는 방식입니다. 근막은 기능적으로 연결된 선을 따라 장력을 전달하면서도 층과 층 사이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긴장이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 근막에는 손상이 발생하고 특히 반복되거나 강한 손상이 이어질 경우 근막은 경직되고 서로 달라붙는 유착이 생깁니다. 이 유착은 근막의 유동성을 잃게 만들고 장력 전달을 왜곡시키며 움직임을 제한하고 감각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그 결과 통증과 이상 감각이 발생하고 근육과 혈류 또한 영향을 받아 몸 전체의 순환이 점점 저하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기의 흐름이 막혔다고 표현합니다. 즉 근막의 유착은 물질적인 변화이며 기의 막힘은 그 상태가 체험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표현하면 혼의 차원에서는 서로 밀고 당기는 두 힘이 항상 대립적이자 상호 보완적으로 존재하며 두 힘이 균형을 이루고 순환할 때 육체의 구조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막이 경직되고 유착될 때, 곧 기의 흐름이 막힐 때 이 순환은 무너지게 되고 몸은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점점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몸의 일부가 제한되면 다른 부위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유착이 생기며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집니다. 몸은 점점 경직되고 피로는 회복되지 않으며 감정 또한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이러한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신호보다 생각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생각은 영의 힘이며 그 힘의 영향력이 커질 때 혼의 신호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피로를 느껴도 멈추지 않고 긴장을 느껴도 계속 자극을 찾으며 쉬는 순간에도 생각과 정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속된 긴장은 결국 근막의 경직과 유착으로 이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몸이 굳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결과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몸의 신호를 느끼고 그 흐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굳어진 근막을 다시 풀어내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되돌려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몸은 부드럽고 유연하며 긴장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감각이 편안하고 그 감각의 합인 감정 또한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상태가 어린아이처럼 유연할 때 그 내부 감각인 감정이 평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 혼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막힐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가 강한 생각에 집착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몸의 신호를 잊고 끊임없이 더 큰 자극과 긴장을 추구할 것이고 집착은 근막의 유착이 되어 우리 몸을 굳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개별 질병 이전에 우리 몸의 근본적인 바탕과 체력을 서서히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기혈과 경락의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이를 조절하는 다양한 치료법이 발전해 왔습니다. 현대의학 또한 근막과 몸의 통합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를 점점 넓혀가고 있지만 여전히 개별 질병과 특정 부위의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한의학은 몸 전체의 감각의 흐름과 연결성을 중심으로 보다 통합적이고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관점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바라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부위의 질병에 집중했던 의학 또한 근막을 통해 하나로 연결된 몸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측면 또한 알아가며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학과 철학이 통합이 필요하듯 의학과 한의학 또한 통합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몸은 단순히 부분적 기능만이 아니라 전체성의 바탕 또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서로 다른 방식은 상호 보완적이기에 부분성과 전체성이 모두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 몸은 온전해집니다. 그 모든 것이 통합될 때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